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때로는 드라마보다 인생이 더 드라마틱하다고도 하잖아요. 제가 겪은 일도 그랬습니다. 장르로 치면 막장 드라마라고나 할까요?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었던 일이 저에게 일어났었습니다. 30살 중반인 저는 그 남자를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랑 성격이나 성향이 많이 비슷해 보인다며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선배의 말처럼 서로 잘 통했어요. 그 남자나 저나 나이도 홍기가 찬 터라 결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그 남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이 낳고 기를 생각이 없다고. 저는 사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딩크족. 그러니까 아기는 낳지 않고 살 생각이었어요. 아기를 좋아하지도 않는 데다 잘 키울 자신도 없고 육아를 하는데 쓸 돈과 에너지는 차라리 제 스스로에게 쓰거나 취미하는 데 쓰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이건 저의 확고한 가치관이라 그 남자에게도 미리 얘기한 거였어요. 이런 게 맞지 않으면 당연히 결혼 없이 헤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도 딩크족으로 사는 거 좋다면서 굳이 아기 안 낳고 살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잘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부모님 생각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도 제 말에 처음엔 놀라셨지만 제 인생이니까 제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하셨고요. 그 남자가 좋긴 했지만 저 때문에 억지로 딩크족으로 살자고 강요할 순 없기 때문에 그 남자가 자기는 딩크는 어렵겠다고 하면 깨끗이 헤어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자기가 생각해 봤는데 자기도 그게 좋을 것 같다며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다네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니까 알겠다고 하셨대요. 저는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무조건 얘기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시부모님도 결혼 전에 몇 번 만나 뵀지만 결혼 전이라 그런지 아기에 대한 얘기는 일체 없으셨어요. 그래서 다 얘기가 됐구나 생각을 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완전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시골리고 3개월이 됐을 무렵 시부모님 댁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요새 몸 관리는 하고 있어? 무슨 몸 관리요, 어머님? 이제 아기 가질 준비해야지. 너 30대 중반이면 지금 빨리 가져야 된다. 너무 노산이면 애한테도 안 좋고 엄마한테도 안 좋아.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기라니요? 정태 씨에게 얘기 못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 저 아기 낳을 생각 없어요. 결혼 전에 정태 씨랑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한 거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불에 데이기라도 한 양 펄쩍 뛰시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가진다고? 왜? 너 혹시 문제 있니? 문제가 아니라요, 어머님. 저는 원래 아기 낳을 생각이 없었어요. 정태 씨도 분명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다고.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정태가 그런 말을 했으면 내가 이 결혼을 하겠니? 전 말에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슬그머니 제 눈을 피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차분히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린 거야? 어? 아,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둘의 대화에 어머님이 역정을 내셨습니다. 얘기하고 자시고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아기를 낳아야지. 무슨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왜 애를 안 낳는다는 건데? 어머님,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건 일종의 저의 가치관이기도 하고 얘가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우리 집 얼마나 손이 귀한 집인데. 내가 정태제도 절에 가서 1년 365일 절 드리고 그렇게 정성 다해서 가진 거야. 근데 애가 안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자진해서 안 갔겠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어머님과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머님 입장에선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제 얘기가 황당하셨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선 분명 남편과 결혼 전 상의를 했던 문제인데 저야말로 남편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때는 유야무야 넘기고 집에 가기 위해 차를 타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죠. 정태 씨,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말씀드렸다며. 아예 아무런 말도 안 했던 거야? 남편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말하더군요. 사실은 말 못했어. 왜? 우리 엄마 말 들었잖아. 저렇게 아기 좋아하시는데 내가 아기 없이 살겠다고 하면 엄마가 이 결혼 허락하겠냐고. 저는 기가 막혀 따져 물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말씀드리라고 한 거잖아. 부모님이 허락 못 하시겠으면 결혼 못 하겠다고. 자기야, 그 말은 좀 섭섭하다. 자기는 나랑 헤어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자기도 딩크로 살겠다고 했고 시부모님도 알겠다고 하셔서 결정한 결혼이야. 그런데 어머님은 들은 적도 없다고 역정내시고 어떻게 그런 걸 속일 수가 있어. 제 말에 남편은 한숨만 푹푹 내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근데 자기야, 솔직히 엄마 말 틀린 것도 아니잖아. 결혼했으면 아기도 낳고 부모님께 손주도 안겨드리고 얼마나 좋아 행복하고. 지금 정태 씨가 날 속인 게 문제라니까. 뭘 속였다고까지 하냐? 사람 민망하게. 뭐 살다 보면 그런 생각 좀 바뀔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지 말고 자기도 생각 좀 해봐. 우리 닮은 아기 낳으면 얼마나 예뻐? 나 사실 자기가 그렇게 확고하게 말해서 말은 못했는데 난 아기 좋아해. 키우고 싶고. 그랬으면 나랑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자기도 좋은 걸 어떡해. 자기만 생각을 바꿔. 그러면 다 해결된 문제잖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을 결정한 데에는 남편도 딩크를 하겠다고 한 이유도 컸어요. 남편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저도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정태 씨가 나 속인 거야. 나는 여전히 아기 낳을 생각 없어. 어머님한테도 자기가 말씀드려. 제 말에 남편은 한숨만 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주변에서 강요한다고 바뀔 문제였으면 애초에 딩크를 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부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머님이 대뜸 집으로 오신 거예요. 연락 한 통 없이. 가보니 웬 한약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애 잘 들어서는 한약이다. 아주 잘하는 데서 지어왔으니 싹싹 비워가면서 먹어.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 아기 안 가진다니까요? 너야말로 왜 그러니? 늙은 시어미가 너 주려고 한약까지 지어왔다는데. 너 이거 버릴 생각 하지 마. 매일 먹은 거 나한테 사진 보내. 네? 네가 이거 몰래 버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귀한 걸. 먹는 모습 사진 찍어 보내라고.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또 모른 척하고 있더군요. 정말 얼마나 얄미운지. 저는 일단 어머님이 너무 성하셔서 마시는 척을 하며 사진을 보냈습니다. 매일매일 사진을 보내면서도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너 내일 토요일이니까 출근 안 하지? 나랑 어디 가자. 어딜요, 어머님? 병원에. 왜요,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 산부인과. 너 자궁 깨끗한지 검사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나더군요. 어머님! 왜? 저 병원 안 가요. 병원 데리고 가고 싶음 정태 씨나 데리고 가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제 폰으로 온 전화가 수십 통이 오고 제가 안 받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치셨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났는데 그날 저녁 오히려 남편이 저더러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깟 병원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지금 누가 누구더러 화내는 거야? 일부러 그냥 검사 받으려고도 가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알겠다고 그냥 따라 나서면 되지. 너도 참 너다. 내가 애 낳는 기계야? 내가 낳기 싫다는데 당신이나 어머님이 왜 난린데? 아기가 그렇게 좋으면 어머님한테 동생 낳아 달라고 그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그 일로 남편과 수도 없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저한테 좀 미안해 하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가 더 짜증을 내고 화를 내더군요. 자기도 진짜 유난스러운 거 알아야 돼. 다른 여자들 결혼하면 당연히 애기 낳고 그러고 살아. 자기가 뭐 그렇게 대단해? 말 다 했어? 내가 대단해서 애 안 낳겠대? 근데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뭐가 문젠데? 다 떠나서 당신이 나를 대놓고 속인 것부터가 너무 기막혀. 그 얘기 언제까지 할 거야?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애가 그렇게 좋으면 나랑 헤어지고 애기 좋아하는 여자 만나지 그랬어. 그러게. 아니면 이참에 그냥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우리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남편과 저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아파트 청약할 때 우리는 아기가 없으니 신혼부부 특공보다는 추첨을 노려서 각자 넣자고 했거든요. 그래야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저도 동의했고 혼인신고는 1년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은 혼인신고 안 했으니 지금 결혼을 그냥 무르자는 소리였죠. 하지만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식도 정식으로 올렸고 주변 사람들 다 결혼했다는 것도 압니다. 법적으로만 아니지 사회적으로는 정식 부부라 그거죠. 그런데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니까 없던 일로 무르자는 말인가요? 솔직히 저라고 그 생각 안 했겠나요?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갈수록 서로 대화도 되지 않고 대화도 없어지고 날카로워졌거든요. 스트레스는 쌓이지만 저도 고집은 있는 터라 그냥 그렇게 버텼는데 그런 기간이 지나갈수록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나 어머님이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아기를 안 낳겠다고 한 내가 유별나고 잘못된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결혼하면 아기 낳고 사는데 남편 말대로 내가 너무 유난이었나 싶기도 하고 내가 아기를 가지면 다 해결될 문제인가 싶기도 했어요.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제가 제 생각을 접고 아기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남편과도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솔직히 저도 성질 같아선 결혼이고 뭐고 때려치자고 하고 싶지만 그래도 최소한 서로 양보하고 노력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한테는 아기를 갖는 게 큰 결심을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일단은 남편과의 사이를 풀기 위해 제 딴에는 크게 양보하고 마음을 먹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아기를 낳으면 내 새끼니까 너무 예쁠 것도 같아서 낳게 되면 최선을 다해 잘 키워야겠다는 다짐도 했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고 하루는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때쯤 퇴근도 내내 늦고 주말에도 종종 나가더라고요. 요새 왜 그렇게 바쁘냐니까 회사 일이 너무 많아졌답니다. 그런데 웃긴 게요. 회사 일이 많아지면 피곤해하고 지쳐야 되는데 남편은 오히려 생기가 넘치고 들떠 있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서도 머리도 신경 쓰고 옷도 신경 쓰고요. 저는 뭔가 이상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찜찜하던 찰나에 하루는 퇴근길에 시댁에 잠시 들른 적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께 갖다 드리라고 한 건강식품이 있었거든요. 제가 시댁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누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 어머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디 계신가 했더니 안방에서 방문을 열고 통화를 하고 있으시더군요. 제가 갑자기 온 거라 혹시 놀라실까봐 노크라도 하려고 열려진 방문 가까이 갔는데 예.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크리스탈 호텔 중식당에서 뵐게요. 엄마들끼리 미리 만나서 준비할 거 이리저리 얘기하면 좋잖아요. 예, 정태한테도 얘기해 놓을게요. 누구와 통화 중이시지? 하면서 그냥 거실에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사부인. 사부인? 사부인이라면 저희 엄마를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 순간 우리 엄마랑 토요일에 만나기로 하셨나? 싶더라고요. 저는 갸웃하면서 일단 노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무슨 강도라도 든 양 저를 보고 심하게 놀라시는 거예요. 깜짝이야! 놀라셨어요, 어머님? 당연히 놀라지.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좀 전에요.
저희 엄마가 건강식품을 좀 드려서 그거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희 엄마랑 통화하셨어요? 어? 방금 사부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어머님 얼굴이 정말 새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네? 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나 아는 언니랑 통화한 거야. 그건 그렇고 너는 남의 통화를 왜 엿듣니? 엿들은 건 아니고 놀라실까 봐 노크를 하려다가 어휴 됐어. 너무 놀래서 아직도 가슴이 뛴다. 어머님은 제 눈을 피하더니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어머님을 따라가서 말씀드렸어요. 저기요 어머님, 드릴 말씀 있어요. 뭔데? 저희 애기 갖는 문제요. 갖기로 이제 결심했다고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어머님이 엄청 기뻐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아, 그거? 네 마음대로 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애기 안 가질 거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괴롭힐 땐 언제고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하라니요. 네? 네가 안 갖겠다면 어쩔 수 있니? 알아서 하라고.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이제 아기 가질 거라고 말씀드리려던 참이에요. 제 말에 어머님이 코웃음을 치더군요. 이제 와서 왜? 됐어. 나도 이제 강요 안 할 거야.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건 어머님이 제 눈도 안 보고 자꾸 피하시려고 하는 거였죠. 저는 뭔가가 있다 싶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통화를 곱씹었죠. 그러다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기 있잖아. 맥주 한잔 할래? 아, 피곤해서. 혼자 마셔. 왜 그래, 진짜. 이렇게 계속 벽 세우고 살 거야? 이건 아니잖아. 저는 먼저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나도 내 생각 더 이상 고집하지 않을게. 자기가 그렇게 원하면 우리 아기 가지자. 어? 남편은 무슨 못 들을 얘기라도 들은 양 얼굴을 찌푸리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반응이 왜 저러지 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가지자고. 자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곤란 거잖아. 우리도 그 문제로 이렇게 냉전인 거고. 나도 생각을 바꿨어.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얼굴이 심각하게 굳는 거예요. 마치 뭔가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반응이 제 생각과는 너무 달라서 어이가 없었어요. 표정이 왜 그래? 아기 갖고 싶어 했잖아. 그렇게 완고하기 싫다더니 왜 이제 와서? 당신이랑 이렇게 계속 살 순 없잖아. 누군가는 고집을 꺾어야 될 문제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꿨어. 그럼 계속 이렇게 남처럼 지낼 거야? 아니, 근데 뭐 갖고 싶다고 쉽게 가져져, 아기가? 그러니까 이제라도 준비하면 되잖아. 아니, 뭐 나는 자기가 하도 싫대서 나도 더 이상 강요 안 하려고 했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나 어머님이 저에게 뭔가를 속인다는 확신이요. 저는 단순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가 아기를 안 가진다고 해서 저러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모르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싱숭생숭한 기분으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목이 말라 설핏 깨보니 남편이 옆에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갔나 싶어서 저도 물이나 마시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무슨 통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슬쩍 다가가서 들었죠. 아니 이제 와서 갑자기 저래. 미치겠네. 선영이한테는 뭐라고 해? 조만간 정리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선영이는 또 누군가 싶고요. 저는 좀 더 귀를 대고 들었죠. 그나저나 엄마, 그때 만나보니까 애 괜찮죠? 아, 그러니까요.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었어. 진짜 뭐에 씌였는지.
아마도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화가 무슨 내용인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어머님과 남편이 뭔가를 작당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 엄마 이제 주무세요. 토요일에 데리러 갈게요. 토요일? 저는 낮에 어머님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곧 전화를 끊을 것 같아 저도 후다닥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남편은 조용히 들어와 제 옆에 누워 자더군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뭔지, 토요일에 어머님하고 도대체 어딜 가려는 건지, 도대체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말하더군요. 저기, 나 토요일에 회사 좀 가봐야 돼. 토요일에 회사 간다고? 거짓말이란 걸 아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대놓고 어머님이랑 어디 가냐고 묻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요새 일이 좀 밀려서. 참 뻔뻔하더라고요. 저렇게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일단 시치미를 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 그렇게까지 밀려? 몰라. 회사 일이 좀 많네. 어쨌든 그런 줄 알아? 자기도 뭐 친정 가고 싶으면 가면 되겠네. 저는 어머님의 입에서 나왔던 약속 장소 크리스탈 호텔이 떠올랐어요. 분명 어머님과 남편이 함께 누굴 만나는 거였기 때문에 둘을 따라가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제가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무조건 들킬 때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친한 친구에게 부탁했죠. 남편과 어머님이 좀 이상하다. 네가 혹시 살짝 따라가서 뭔 소리 하는지만 들어줄 수 있겠냐고요. 다행히 친구는 크게 묻지 않고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한창 마스크 쓰고 다닐 때라 몇 번 본 적 없는 제 친구 얼굴을 남편이 알아볼 리는 만무했어요. 그렇게 토요일이 되고 남편은 일 간다면서 룰루랄라 하더니 10시쯤 나가더군요. 남편은 아마 시댁으로 가서 있다가 어머님과 약속 시간까지 가는 거였겠죠. 저는 그때 어머님에게 1시라고 들었던 게 기억나 12시쯤 친구에게 갔습니다. 친구 차를 타고 호텔 주차장에 가서 기다리다가 1시가 다 될 무렵 친구가 중식당으로 가서 얘기를 듣고 오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속에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렇게 거의 30분이 지났을 무렵 친구가 차에 올라탔어요. 마스크를 벗는데 친구의 얼굴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뭐래? 누구 만나는 건데? 저기... 친구가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왜? 누구던데? 나 지금 너무 황당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게 뭔가 싶네. 네가 부탁해서 가기야 갔지만 너무 황당하다. 왜 그러는데? 천천히 얘기해봐. 아까 그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정태 씨랑 너네 시어머니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직원한테 저 뒷자리 좀 앉겠다고 했지. 간단한 거 하나 시키고. 테이블 간에 살짝 거리도 있어서 정확히는 안 들리는데 대충 둘이서 하는 대화가 집에는 뭐라고 하고 나왔느냐, 걔가 딴소리 안 하더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의 말에 나오는 걔는 당연히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정태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서 짜증을 냈던 것 같고,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떤 여자랑 그 여자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같이 들어와서 인사하더라? 어떤 여자? 그게 내가 기가 막히다는 거야. 그 사람들 오니까 갑자기 너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인사하더라고. 근데 오신다고 수고했어요, 사부인. 뭐 그러는 거야. 난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사부인이라면 너네 어머니여야 되잖아. 저는 어머님 집에서 우연히 들었던 그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역시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요. 친구의 말을 듣는데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도 벌벌 떨리더군요. 그러더니 막 앉아서 음식도 주문하고 대화를 하는데 딱 봐도 영락 없는 사돈지간인 거야. 사돈? 내가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도 살짝 봤는데 정태 씨도 막 그 여자 음식 챙겨주면서 실실 웃고 있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순간 머리가 아찔해지면서 휘청했습니다. 너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구고 너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왜 그러고 있어? 너 정태 씨랑 이혼했어? 이혼했으면 내가 이렇게 쫓아오지도 않았지. 그럼 이혼도 안 했는데 지금 다른 여자랑 저렇게 가족끼리 만난다는 거야? 저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정리가 되지 않더군요. 친구도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미연아, 이게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본 게 맞다면 저 인간들 너 몰래 새장가 가려는 거야. 남편이나 시어머니하고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그 친구에게 그간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기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야, 진짜 미치겠다. 그러고 보니 그 여자 임신한 것 같아.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어? 아니, 내가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뭐 떨어뜨린 척 하면서 그쪽으로 살짝 가서 들었거든. 근데 뭐 애기는 잘 크고 있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여자가 네,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저 여자가 애가 있는 여잔가 그랬거든? 근데 네 얘기 들어보니 뱃속에 애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 살짝 봤을 때는 배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완전 초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순간 왜 제가 이제는 아기를 갖겠다고 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큰둥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이미 다른 여자가 남편의 애를 가지고 있으니 제가 필요가 없어진 거였어요. 저는 충격에 또 충격을 받고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친구가 급하게 물을 줘서 마시고 겨우 정신을 부여잡았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더군요. 친구는 일단 차를 빼고 근처 공원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몇 시간 동안 멍하게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기분으로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도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진짜 어이없다.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정태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미친 거 아니니? 나도 이게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나 싶어. 네 얘기 듣고 유추해 보니까 너네 남편 바람나서 밖에서 애기 가진 거고 너네는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그대로 너만 쫓아낼 작정이네. 뭐 꼬투리야 뭘로든 못 잡겠니? 그러니까 아마 그 꼬투리도 내가 애기 안 낳는다고 한 걸 빌미 삼으려고 했던 모양이야. 근데 내가 갑자기 아기 가진다고 하니 자기들 계획하고는 어긋난 거겠지. 내가 이제 애기 가질 거라 했을 때 둘 다 그렇게 표정 안 좋더니. 정말 기가 막히고 비참했습니다. 저희의 결혼은 애초에 남편의 거짓말로 잘못 끼워진 단추였어요. 하지만 저랑 갈라선 것도 아닌데 멀쩡히 저랑 살고 있으면서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요. 저는 집에 가서 한참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싱글벙글해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 면상을 다 찢어놓고 싶더라고요.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회사 갔다 와? 피곤하겠네? 그렇지 뭐.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카톡을 보니 그 여자와 대화가 있더군요. 얼른 결혼하고 싶다느니 오늘 엄마들끼리 대충 혼수 문제나 예단 문제는 맞춘 것 같다느니 조만간 정식 상견례 할 때 보자느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났습니다. 당연히 갈라서긴 하겠지만 남편이고 시부모님이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어떻게 되돌려줘야 하나 그 생각뿐이었죠. 일단은 둘이서 대화한 내용은 제 폰으로 찍어두고 저는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그렇게 깜깜한 기분으로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대뜸 좀 오라더군요. 저는 퇴근 후 남편에겐 바로 오라고 하고 먼저 어머님 댁으로 갔어요. 어머님은 저더러 앉으라더니 말하더군요. 미연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 애기 안 낳고 싶어하는 문제로 우리가 갈등이 좀 있었잖니? 근데 내가 우리 집은 손이 아주 귀하다고 했잖아? 저는 속으로 슬슬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애를 임신했으니 하루빨리 저를 이혼시켜야 했겠죠. 저는 애써 모른 척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그런 게 안 맞으면 뭐 별 수 있니? 더 늦기 전에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걸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이혼 문제를 왜 어머님이 얘기하세요? 저희 부부가 결정해야 될 문제잖아요. 정태가 그렇게 하길 원해. 본인은 입 없대요? 나도 같은 생각이라 내가 얘기하는 거야. 너네 들어보니 사이 안 좋은 지 꽤 됐다며. 아예 서로 말도 안 섞고 남남처럼 산다던데. 그럴 거면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그냥 갈라서는 게 낫지. 뭐하러 속 끓이며 같이 사니. 내가 우리 아들 때문이 아니고 너 생각해서도 너네들 그냥 갈라서는 게 맞아. 저는 꾹 참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다른 문제 없어요. 문제라곤 아기 갖는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기 가지겠다고. 이미 사이가 다 틀어졌는데 이제 와서 그런들 무슨 소용이야. 내가 보기엔 너네는 인연이 아니야. 뭐 복잡할 것도 없잖아. 애가 있길래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어. 그냥 서로 갈 길 가면 돼. 어머님, 저희 결혼한 거예요. 그냥 돈 거 아니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시까지 올린 결혼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가요? 누가 그렇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니? 너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 이거지. 그놈의 너를 위해서도 소리가 정말 끔찍했습니다. 철저히 본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자리를 무슨 부품 갈아치우듯 하는 주제에 말이죠. 잠시 후 남편도 들어왔습니다. 내가 얘기했다. 네. 야 하정태, 넌 이혼 얘기도 네 입으로 못해서 이렇게 전하니? 결혼 전에 하라는 말은 제대로 전하지도 않아서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이혼하자는 말까지 너네 엄마한테 떠넘겨? 그 말에 어머님이 거품을 무시더군요. 뭐? 제 말버릇 좀 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혼할 생각 없어요. 정태 씨랑 저랑은 아기 문제밖에 없는데 제가 아기 가진다고 했으니 더 이상 문제 없잖아요. 제가 양보한다고요. 이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일어나서 말하더군요. 아주 애가 타는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래? 나는 딩크로 못 산다고. 너 바보야? 왜 자꾸 같은 말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애기 갖는다고. 내가 싫어 이제. 왜? 너랑 이제 안 살고 싶으니까. 정 떨어졌어. 저는 속으로 벌써 딴 년 생겼다 이거지 싶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속을 참고 말했어요. 난 이혼 못해. 정 이혼하고 싶은 소송하던지. 아, 왜 그래 진짜. 이혼하자. 뭐 법적으로 정리할 것도 없고. 네가 그냥 나가주면 돼.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도 다 해줄게. 저는 정말 남편의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어요. 빨리 저를 쫓아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게 죽도록 얄밉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암소리 없이 꾹 참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떼내야 되는 거머리 같은 존재가 된 거였어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할 땐 언제고 이제는 저를 쫓아내려 안달이 돼 있다니요. 생각할수록 너무 비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에서 얼마나 펑펑 울었던지요. 저도 생각 같아선 당장 갈라서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순순히 빠져줄 순 없었죠.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는 거의 투명인 것처럼 서로를 대하며 한 집에서 각자 지냈지만 저는 남편이 잠들면 틈틈이 남편의 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다가 드디어 다음 주 주말에 가족끼리 전부 다 상견례를 하자는 내용을 봤죠. 저는 이거다 싶어 약속 장소와 시간을 외워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상견례 날짜가 됐고 남편은 저에게 말도 없이 옷 열심히 챙겨 입고 나가더군요. 저도 집에서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챙겨 입었어요. 그리고 결혼사진 한 장 챙겨 저는 약속 장소로 갔어요. 도착해서 직원에게 남편 이름을 말하니 룸으로 예약되어 있다고 안내해 주더라고요. 직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손님 오셨습니다. 그 말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이미 올 사람 다 왔는데 누군가 싶었겠죠. 그리고 제가 등장하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은 눈이 튀어나올 만큼 커지는 거예요. 상대방 여자 측은 어리둥절해하고요. 네가 여긴 어떻게? 어머님, 저승사자라도 보셨어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하긴 여긴 제가 올 때가 아니죠. 멀쩡한 며느리 놔두고 새며느리 들이려고 상견례 하는 자리니까. 그 말에 어머님이 놀라서 저한테 오시더니 제 팔을 당기시는 거예요. 나가라고요. 저는 놓으라고 어머님을 밀쳤어요. 그리고 여자 쪽 부모님께 말했죠. 이 남자 와이프예요. 오늘도 저희 집에 있다가 나갔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새장가 들려고 상견례를 하고 있네요. 상대방 부모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보더군요. 저는 그 여자에게도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거? 그 여자는 얼떨떨하게 말하더군요. 아니요. 그래요? 그럼 어이없겠네요. 나는 오죽하겠어요? 어머님은 나가라며 저를 다시 막 밀치더군요. 아버님은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고요. 거기다가 남편까지 와서 어머님을 도와 저를 미는 거예요. 너 나가! 나가서 얘기해. 제가 억지로 버티면서 남동을 피우자 갑자기 그 여자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잠깐! 모두 그만! 그 말에 어머님도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 아버지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한테 묻더군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서방, 아니 하정태 와이프라고요? 네, 여기 결혼사진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사진을 드렸어요. 여자네는 기함에서 보더군요. 멀쩡한 저 놔두고 남편이 새장가 들려고 상견례를 한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자 아버지는 경악한 얼굴로 그 말에 남편과 시부모님을 쳐다봤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짓인가? 사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멀쩡한 남의 자식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습니까? 어머님은 갑자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오해세요. 이미 얘네 관계 끝난 지 오래예요. 부부도 아니에요. 혼인신고도 안 했고요. 제가 완전 이상한 애라 결혼 초기에 이미 끝난 관계인데 질척이고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대놓고 저를 모함하고 욕하더라고요. 끝나고 자시고 결혼했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이렇게 시까지 올리고 아직 갈라서지도 않았다면서 이런 짓을 벌인다고요? 제정신입니까? 여자 아버지가 격노해서 화를 내고 여자 어머님은 여자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너 어쩌자고 저런 놈 애를 덜컥 임신한 거야? 그 여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해? 아니야, 진짜 저 여자랑은 진작에 끝났어. 같이 살고 있다면서 어떻게 끝나? 여자는 그리고 펑펑 울더군요. 여자 아버지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시부모님은 빌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나가려다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하정태.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나도 너나 니네 식구들 같이 미친 인간들이랑 조금 더 지낼 생각 없어.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 치고 엄마 뒤에 숨지 좀 마. 진짜 비겁하고 치졸해 보이니까. 그리고 그 여자에게도 말했습니다. 임신했다면서요? 잘 생각하세요. 이 미친 집구석하고 엮이고 싶은지. 봐요. 나랑도 결혼하겠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니 무슨 없는 사람처럼 저를 지우려고 하네요. 이런 인간들이에요. 나만 속인 거 아니고 그쪽과 그쪽 가족들 다 속인 거예요. 이런 결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판단이 서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 룸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런 것들을 잠시나마 남편이고 가족이라고 믿었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저는 그 길로 그때 도움 줬던 친구에게 가서 다 얘기했습니다. 친구도 제가 펑펑 우니 같이 울면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저녁 술을 잔뜩 먹고 전화가 와서 그 여자랑 파토 났다며 그 집 아버지가 고소한다고 했다고 이제 속 시원하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네, 속 시원하죠. 결혼 파토도 나고 고소도 당하게 생겼다니 딱 제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싶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 정확히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 해소라고 하더군요. 이혼 절차는 없어도
상대방 유책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그간의 남자와 그 여자와의 대화 찍어둔 거랑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전화 왔을 때 해뒀던 녹음 등을 증거로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지긋지긋한 싸움 끝에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도 했습니다. 그렇게 징글징글했던 결혼 생활을 쪽내고 저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죠. 남편과 시댁에게 너무 대인 탓에 재혼 생각은 전혀 없네요. 한동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속상하고 술도 많이 마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점차 제 마음도 아물어져 가고 있네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다 끝났으니 잊고 새 인생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요. 첫 번째 결혼에서 받은 상처를 두 번째 결혼에서 많이 치유받은 것 같아요. 현재 제 뱃속에는 건강하게 아이도 자라고 있고 남편도 저에게 참 잘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게 좋고 행복하지만 첫 번째 결혼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안 좋고 무수한 상처들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참 기묘하고도 비정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첫 번째 결혼을 했던 전 남편은 제 가게 맞은편 건물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가끔씩 오며 가며 마주치기도 하기에 불편한 감정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제가 전 남편과 1년도 안 돼서 이혼하게 된 이유가 참 기가 막힌데 그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얘기해 보려 합니다. 남편은 저희 카페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서 휴대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전 남편의 이름은 이명현이었고 처음에는 그저 이웃가게 사장님일 뿐이었죠. 그 남자는 저희 가게 커피를 좋아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들려서 커피를 사가곤 했습니다. 본인 것만 사갈 때도 있고 직원들 것까지 다 사갈 때도 있고 또 가끔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올 때도 있었죠. 그의 어머니는 그의 가게에 자주 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어머니를 잘 챙기는 듯 했어요. 저희 카페에 오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차 종류를 시키고 뜨거울세라 조심조심 어머니께 늘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의 어머니도 아들의 그런 대접이 익숙한 듯 보였고요. 그 남자는 인상도 좋고 성격도 싹싹했는데요. 저희 카페 단골이다 보니 자주 보게 되고 친해졌습니다. 저는 기계치인데 휴대폰 관련해서 뭐 물어보면 설명도 정말 잘해줬어요. 자기 매장에서 새로 가입을 해라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제가 필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을 잘 알아봐주고 알려주고 그랬죠. 저는 다정다감한 남자를 좋아하다 보니 그런 모습에 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효자 남편은 별로라고들 하지만요. 저는 자기 부모에게 저렇게 잘하는 남자야말로 의리가 있고 내 가족도 챙길 줄 아는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효자 같은 모습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몰래 호감을 키워가다가 제가 먼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도 저한테 호감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대요. 하지만 자기는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이미 결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이고 9살 난 딸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남자가 워낙 젊어 보이는 데다 어머니는 뵀어도 아내나 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미혼인 줄 알았는데 제 완벽한 착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아내는 이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별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암투병을 했고 2년 정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딸을 키우며 어머니와 사는 남자였던 겁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민서 씨는 미혼이잖아요. 저같이 애 딸린 남자 만나면 안 되죠. 라며 희미하게 웃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고백에도 여전히 그 남자가 좋았고 그 남자의 과거도 제 일처럼 안타까웠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정을 듣게 되니 마음속에서 어떤 모성애 같은 게 일어났고 그 남자를 보듬어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 남자에게 이미 푹 빠졌던 거죠. 그래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 그런 거 상관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와 저는 만남을 가져보게 되었죠. 만나다가 알게 된 건데 물론 그 남자가 아이도 있고 결혼을 한번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 자체로는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매장을 2개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도 잘 되는 편이었고 또 마당 딸린 널따란 주택에 살고 있다고 했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키워갔고 결혼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었지만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의 아이까지도 기꺼이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딸 혜윤이도 제 아이처럼 사랑하겠다고 다짐했고요. 그렇게 저는 그의 재혼 프로포즈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미혼인 제가 애 딸린 남자에게 시집 간다고 하니 반대하셨지만 제가 워낙 뜻이 완고했기에 결국 포기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그토록 말릴 땐 저도 다시 심사숙고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마냥 다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그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지금처럼 어머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내가 없으면 안 되거든. 평생 나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분이라. 민서 씨만 괜찮다면 결혼해서도 쭉 같이 모시고 살고 싶어.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분명 오며 가며 본 명현 씨의 어머님은 좋은 분 같았어요. 인상도 그러하고 말투도 나긋나긋 부드러우시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도 함께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며칠 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의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고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거든요. 저한테 아내로서 또 손녀의 새엄마로서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걱정 마시라고 제가 잘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남편은 재혼이다 보니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소박하게만 치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그런데 문득 결혼식 도중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분명 늘 환하게 웃고 계시는 분인데 그때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으셨거든요. 제가 좀 당황하자 다시 표정을 피며 환하게 웃으셨기에 그저 잠깐 지으신 표정이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의 그 차가운 눈빛은 잘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빛은 앞으로 제게 닥쳐올 지옥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시어머니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모두에게는 갓 지은 따끈한 밥을 퍼주면서 제 밥그릇에만 몰래 찬밥을 담아준다던가 제가 부탁드린 적도 없는데 마음대로 아끼는 실크 블라우스를 락스를 푼 세탁물에 넣어 망가뜨리는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어머님 이 음식은 좀 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나는 괜찮은데 우리 세아가 입맛이 유난히 예민한가 보네 라며 저를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고 망가진 옷에 대해 물으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서 그랬나 보다. 나는 너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미안해서 어쩌니? 라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만 괜히 시어머니 부려먹고 닥달하는 며느리처럼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놓고도 아니고 뭔가 교묘하게 저를 왕따시키는 느낌은 계속 들었습니다.
마치 너는 이 가족의 진짜 일원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느낌까지 들었죠.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랑 남편은 주택 2층을 쓰고 있고 어머님과 딸 혜윤이는 1층을 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 1층 주방에 뭘 가지러 내려왔는데 어머님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통화를 하시나 싶어서 귀를 대보는데 우시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요. 저는 놀라서 문을 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데 방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어머님은 손에 쥐고 있던 사진첩을 황급히 등 뒤로 감추더니 눈을 휘번덕이며 저를 쏘아보시는 거예요. 그 눈빛은 마치 결혼식 날 봤던 그 차가운 눈빛과 비슷했습니다. 깜짝이야! 너 끝없이 왜 마음대로 들어와? 너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우시는 것 같아서 놀라서. 함부로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알았니? 저는 그 살기등등한 눈빛과 목소리에 눌려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방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님의 눈빛과 말이 잊혀지지 않아 잠도 못 이뤘는데 다음날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지만 제 앞에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이중성 때문에 저는 어머님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불편해졌죠. 어머님은 남편 앞에서는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고 하며 저를 아껴주듯이 행동했지만 저랑 둘이 있을 때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냉랭하게 대하셨어요. 게다가 나중에 어머님이 혜윤이에게 무슨 말이라도 한 건지 혜윤이랑 합세해서 제가 혜윤이를 은근히 괴롭힌다는 거짓말까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에게 간식을 주지 않았다거나 별것도 아닌 일로 아이를 심하게 나무란다던가 아이를 귀찮게 여긴다는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남편에게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했죠. 왜냐면 혜윤이를 내 속으로 낳은 딸은 아니지만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해주려고 하고 잘 챙겨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혜윤이가 저한테 너무 냉랭하게 나오고 할머니한테만 자주 가는 겁니다. 혜윤이가 10살 정도 되니 어리긴 하지만 요즘은 사춘기도 워낙 빨리 온다고 하니 그런 건가 보다. 또 나를 받아들이기 아직은 힘든가 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친해져야겠다 생각하며 저도 노력을 했는데 뒤에서 저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 너무 허탈하고 억울하고 씁쓸하더라고요. 남편도 자꾸 어머님과 혜윤이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혜윤이 아직 어린애야. 나한테 혜윤이 정말 중요하고 혜윤이한테 마음 좀 써줘. 나도 노력하고 있어. 혜윤이가 울더라. 당신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말도 안 돼. 나 정말 혜윤이한테 노력하고 있어. 오히려 혜윤이랑 어머님이 나를 왕따시키는 기분마저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어머님 말만 듣고 그러지 마. 나도 정말 노력하고 있다고. 알겠어. 그만 얘기하자. 남편은 저보다는 어머님과 혜윤이의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혜윤이가 저한테 그러는 것도 다 어머님이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결혼 전만 해도 혜윤이랑 종종 만났는데 저를 잘 따르고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이 애한테 자꾸 제 이간질을 하고 욕을 하는지 뒤늦게 혜윤이가 저를 경계하고 싫어하는 것 같은 겁니다. 없는 말도 지어내고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상황이 너무 힘들었죠. 저는 어떻게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거실에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어머님이 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또 저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몰래 설치를 했고 나중에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엉뚱한 또 너무 충격적이고도 기막힌 대화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없을 때 나눈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였죠.
다음 주에 우리 서정이 기일인 거 잊지 않았겠지? 그럼요. 재혼하니까 어때? 좋으냐? 예? 별거 없지? 괜히 혜윤이한테 상처만 주는 꼴이고 걔가 너 없을 때 혜윤이한테 얼마나 찬바람인 줄 아냐? 아,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어머니. 애한테 냉랭하게 하니까 애도 경계를 하지. 네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거라니까. 너는 그렇게 순진에 빠져서 내 보기엔 저거 네가 돈 좀 있는 줄 알고 문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는 미혼인데 애 딸린 남자도 괜찮다고 얼씨구나 재혼하자고 하겠니? 네가 가게도 2개나 운영하고 넓은 집 산다고 하니까 돈 꽤나 있는가 보다 하고 엉겨붙은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랑 사귀고 나서야 제가 다 얘기한 건데요. 아이고 순진에 빠져가지고 너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렇게 순진에 빠진 소리를 하냐? 그리고 너 명심해라. 네 가게며 이 집이며 다 내 거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정이만 사랑하니 어쩌니 그 난리를 쳐서 부모도 없는 너 마음으로 품어주고 자식처럼 대한 거다. 우리 서정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다른 여자. 아휴, 우리 서정이만 안 됐지. 이런 줄도 모르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됐다.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했으니 그 책임도 네가 져. 봐라. 싹수 노을에서 결혼하자마자 혜윤이 찬밥 신세하는 거. 내가 지금은 가만히 지켜보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나한테도 얼마나 싸가지 없이 구는 줄 아니? 아니다 싶으면 너도 그만하고 이혼해. 어머님의 말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엄마와 아들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서정이라니 대화의 내용으로 보자면 남편의 전처 이름 같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죽은 전처의 엄마인 것처럼 섭섭해하는 겁니다. 그 순간 알게 됐죠. 2사람이 평범한 모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CCTV 영상을 들이밀며 모든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죠.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전 장모님이었던 거죠. 죽은 전처의 엄마요. 남편은 원래 고아였고 20살 때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공장 사장님의 딸이었던 서정 씨와 눈이 맞았대요. 고아 출신에 가진 것도 없는 남자라 서정 씨의 부모님이 반대했는데 뱃속에 아이까지 가지면서 몰아붙였나 보더라고요. 결국 둘은 결혼했고 혜윤이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공장은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 서정 씨와 혜윤이까지 넷이서 살다가 남편의 전처인 서정 씨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서정 씨는 죽으면서 남편에게 우리 엄마 꼭 모시고 살아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장모님은 그때부터 사위인 저희 남편을 아들처럼 여기며 휴대폰 가게 2개를 차려주고 사업자금도 대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장모님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사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남들한테는 그냥 엄마랑 아들이라고 하고 지낸 것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와 눈이 맞아 재혼을 하겠다고 하니 장모님은 대놓고 말릴 수는 없었지만 어디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허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막상 제가 며느리로 들어와 살다 보니 자기 딸 생각도 나고 제가 눈엣 가시처럼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저를 쫓아내기 위해 이간질을 하고 교묘하게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실을 속일 수 있느냐고 나를 사랑하긴 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들어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사랑은 개뿔. 명연이는 우리 서정이 말고 사랑하는 사람 없어. 너는 그냥 우리 혜윤이 잠시 키워줄 사람에 불과해. 주제 파악 똑바로 해. 그 잔인한 말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런 비정상적인 집안에 더 이상 못 있겠다고 했고
이혼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저를 붙잡았죠. 하지만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저희 가게를 찾아와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속인 거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죠.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당신이 선택을 해야지. 어머님인지 아니면 난지. 남편이 어머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없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남편이 저를 선택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남편도 처음에는 저를 선택하겠다고 했죠. 어머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도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며 저랑 혜윤이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러면 어머님에게 이 얘기를 전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남편은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론 그 얘기를 전하니 어머님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고 병원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정이가 알면 피눈물을 흘릴 거라고, 여자 생겼다고 나를 버리냐며 친엄마처럼 모시겠다고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냐며 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어머님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의 선택에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죽은 아내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주었고 저는 그 돈을 받고 담담히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술 먹고 전화를 해서 그러더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저한테 꼭 돌아간다고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한참이나 웃었습니다. 이명현 씨, 그럼 어머님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면서 내가 당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내가 왜? 우리 이미 이혼도 했고 남남이야. 내가 왜 당신을 기다리겠어? 미안해. 하지만 나도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내 상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걸 이해해줘. 비겁한 변명하지 마.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 장모님을 엄마처럼 모시면서. 죽은 아내 그림자 붙잡고 그렇게 살라고. 나는 이제 당신한테 만정 다 떨어졌고 내 인생 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연락도 하지 마.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물론 가게가 가깝다 보니 오며 가며 어쩔 수 없이 마주치긴 하지만 더 이상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죠. 그렇게 이혼 후 마음을 정리하며 지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 모든 아픔을 이해해주고 저를 세상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제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전 남편은 저희 가게에 와서 묻더라고요. 결혼한다며? 어떤 사람이야?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해줘야 돼? 알 필요 없잖아. 그래, 그렇지. 잘 살아. 그 얘기 하려고 온 거야. 걱정 마.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그렇게 전 남편은 축의금이라며 봉투 하나를 몰래 놓고 갔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다시 계좌이체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저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뱃속에는 소중한 아이도 있고요. 전 남편은 끝까지 자기 연민에 빠져 불쌍한 척을 하지만 제 보기에 그는 그저 비겁하고 나약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어린애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사랑과 자신의 인생을 맞바꿀 용기조차 없었던 거죠. 그는 결국 죽은 아내의 유령과 그 유령을 등에 업은 장모님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현실을 택한 겁니다. 가끔 마주치는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자신감 넘치던 미소 대신 깊은 그늘과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의 가게를 찾았지만 이제 제 눈에 그 모습은 더 이상 아들을 챙기는 살가운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투자가 잘 보존되고 있는지 감시하러 오는 채권자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를 용서하고 기다렸다면 저는 평생 죽은 사람의 그림자와 싸우며 그 기괴한 관계의 한요로 살았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제 뱃속의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범한 가정을 선물해 줄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때로는 실제 삶이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겪은 일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제 행동을 보고 너무 과하고 극단적이라고 할 거고, 또 누군가는 속 시원하다, 정말 잘했다고도 하겠죠. 저는 제가 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했고 극단적이었을지언정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응어리진 제 가슴의 한이 풀렸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7살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전제품 매장에서 판매직 일을 했는데 원래부터 그 일을 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개인 사업을 했었는데요. 잘 안 됐고 제가 제발 월급 나오는 직장에 다녀달라고 부탁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병이 있어서 2차례 정도 사업을 했다가 말아먹은 전적이 있어요. 첫 번째 사업은 3년, 두 번째 사업은 1년 반 만에 접었습니다. 그 때문에 집까지 좀 작은 평수로 옮겨야 했죠. 저는 남편에게 당신은 사업할 스타일 아니고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게 맞다고 제발 취업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분의 추천 및 소개로 전자제품 매장 판매직 일에 지원하게 되었고 채용이 되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어찌 보면 제가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서 취업을 도와준 거였습니다. 워낙 말하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 판매직이 적성에 잘 맞았고 재밌게 잘 다니더라고요. 동료 직원들도 다 좋다고 하고요. 저도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병 때문에 돈을 좀 날리고 집까지 옮기긴 했지만 이제라도 착실히 살면 뭐가 문제겠나요? 그런데요. 돈 문제가 괜찮아지니 이번엔 또 다른 문제를 만들더군요. 바로 같은 매장에 있는 여직원이랑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쩍 수상한 낌새가 많아져서 몰래 핸드폰과 노트북을 뒤져보다가 바람을 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고 배신감에 몸서리 쳐지던지 저는 좀 더 확실히 증거도 찾고 알아봐야겠더군요. 그래서 처음 남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준 제 지인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상대방 직원의 이름 등을 말해줬고 그 지인은 그 여자에 대한 정보도 다 알려주었어요. 강민정이라는 직원이었고 그 여자도 유부녀였습니다. 애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의 불륜을 더 캐면서 알아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건요. 남편 놈이 그 여자를 만날 때 아이들도 다 같이 만난 적이 몇 번 있다는 거였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쉬는 날에 몇 번이고 아이 데리고 유원지에 놀러 간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애 키우는 직장 동료랑 같이 가기로 했다면서요. 저는 남편도 그렇고 그 직장 동료분도 참 멋진 아빠들이라며 추켜 세워졌어요. 진실은 알지도 못한 채요. 알고 보니 같이 간다는 그 직장 동료가 그 내연녀였던 거죠. 대화 내용을 보니 따로 만나서 데이트하고 싶은데 그 여자가 집에서 애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애들까지 다 같이 데리고 나와서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들은 각자의 아이를 데리고 만나서 가족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고 놀러 다니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내 새끼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가족 행세하고 연병 떨었던 그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고 그것들이 인간 맞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 불륜에 애들까지 이용하나 싶고 내 남편이라는 작자나 그 여자나 참 똑같은 것들이다 싶고요.
게다가 톡으로 서로 여보,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하면서 아주 난리굿을 떨고 있더라고요. 그 대화를 보는데 온몸이 주체할 수 없게 떨려오더라고요. 극심한 분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면 사지가 그렇게 떨린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믿어왔고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10년 넘는 세월 동안 함께 했는데 그 배신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게 말도 못하게 괴롭고 비참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은 아니겠지. 사업병 있어서 사업은 말아 먹었어도 여자 문제 일으키고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별반 다를 것도 없는 남자인데 그 남자를 참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바보 같을 정도로요. 그 바보 같은 믿음에 대한 대가가 결국 배신이었네요. 출근할 때 신나게 가던 게 어쩌면 일이 잘 맞아서라기보다 내 연녀 보러 가는 거니까 재미가 있었겠죠.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고생한다고 보약 챙겨주고 영양제 챙겨주고 목욕물 받아주고 게다가 판매직이니까 이미지가 중요하다며 남편이 입는 정장하고 구두는 늘 비싸고 좋은 브랜드로만 샀습니다. 저는 새 옷도 안 사고 보풀 일어난 옷을 입으면서도요. 남편의 체면과 위신은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얼굴 마사지도 잘해줬죠. 판매직이고 서비스직이다 보니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서요. 얼마나 어이없는 헛짓거리들이었는지 그렇게 광내고 떼 빼서 결국 내 연녀한테 잘 보이고 다닌 꼴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땐 남편과 시댁에 얘기해서 뒤집어 엎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일을 저희 친언니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왜냐면 저희 언니도 같은 문제로 이미 이혼을 한 전적이 있거든요. 언니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지만 우리 남편은 형부랑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다를 것도 없고 더 악질이었지만요. 언니에게 눈물 쏟으며 하소연을 했고 저희 언니는 일단 남편하고 시댁에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부터 결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싶은지 아닌지요. 그래야지 그에 따라서 어떻게든 결정 내릴 수 있다고 하면서요. 언니 같은 경우에는 형부의 외도를 처음엔 눈 감아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안 되겠더래요. 덮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며 나중에는 언니가 정신과 약까지 먹으며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잘못은 형부가 했는데 왜 내가 정신과 약까지 먹으면서 이렇게 꾸역꾸역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나 싶더래요. 그래서 결국 언니는 참다 못해 이혼을 한 거였습니다. 경험자인 언니의 진심 어린 충고에 저도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언니를 옆에서 지켜본 저는 덮어두고 버티는 건 그보다 더 힘들고 괴롭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부부관계는 혈연관계가 아니다 보니 무엇보다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일이 생겨서 믿음에 금이 가고 나면 그 후에는 절대 원래대로 돌아갈 순 없겠더라고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저도 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걸 버틸 수 있나 혹은 그걸 버텨야 될 이유가 있을까? 참 많은 생각과 눈물과 괴로움 속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덮고 살 자신도 없고 저도 이 일 외에도 오랫동안 묵혀왔던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그 일로 인해서 확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정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혼은 결심했는데 한편으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왜 순순히 이혼을 해줘야 되나,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해줘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허구한 날 돈 말아먹던 남편, 이제야 겨우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난데 너무 억울했어요. 이렇게 그냥 이혼해버리면 두고두고 속에 응어리가 질 것 같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자 저희 언니도 그러더군요. 네 마음 뭔 줄 알아. 나도 너네 형부랑 바람난 내 연녀
어디 살고 무슨 일 하는지 다 알거든. 머릿속으로는 몇 번이나 쫓아가서 난리치고 싶었지. 결국 그렇게 못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분통 터지고 화나더라. 나중에 그 여자도 너네 형부랑 헤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리 들었는데 남의 가정 파탄내고 본인은 잘 먹고 잘 산다 소리 들으니 얼마나 우라가 치미는지. 저도 언니의 일을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언니가 얼마나 너무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야지 후회가 안 남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솔직히 걔네 일하는 직장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고 싶어. 그게 내 진짜 마음이야. 제 말에 언니가 저를 보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 정말? 하지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 야, 뒷감당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것들은 뒷감당 생각하고 바람 피고 다녔겠냐? 저는 언니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혼도 할 거고 상간 소송도 물론 걸 거지만 일단 그것들 개망신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야지 제가 조금이나마 덜 억울하고 덜 한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깽판을 쳐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언니와 함께요. 저는 컴퓨터 워드 파일에 제 남편과 그 내연녀 이름과 불륜 사실을 고발합니다 라고 내용을 적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내용도 캡처해서 넣었습니다. 둘이서 나눈 그 더럽고 은밀한 대화들과 사진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수위가 높은 걸로 캡처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50장 정도 인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들고 그 매장에 언니랑 찾아갔습니다. 서비스 센터까지 딸린 총 3층짜리로 규모가 큰 매장이고 당연히 안에 손님들도 많이 있었죠. 가기 전 남편에게 직장 소개해줬던 지인에게 물어보니 그분은 그날 휴무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들한테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인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었는데 지인분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언니랑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도 됐습니다. 막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느낌. 한편으론 어디 두고 보자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들어서자 입구에서 직원 한 분이 저희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가전제품 보러 오셨나요? 저는 매장 안을 대강 둘러보니 저 멀리서 남편이 고객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차석주 대리 와이프거든요. 아, 차대리님 와이프분이세요?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갈게요. 네? 아, 지금 고객님이랑 상담 중이셔서. 괜찮아요. 참,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단지를 보던 틈에 언니랑 재빨리 들어가서 매장 안에다 전단지를 마구 뿌렸어요. 불륜 커플을 고발합니다. 하고 외치면서요. 사람들 다 놀라서 쳐다보고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도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 재밌는 흥미거리라도 되는 양 막 웅성거리고 그 와중에 직원들 저에게 와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리더라고요. 남편도 놀라서 뛰어오고요. 뭐 하는 짓이야? 너랑 바람난 강민정 씨는 어딨어? 내가 이거 전해주려고 왔는데. 미쳤어? 당장 나가! 남편은 저를 잡아 끌었고 저희 언니는 그런 남편을 밀치고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고객들은 웅성거리며 구경했고 직원들은 제발 나가서 얘기하시라며 저와 언니를 당기더라고요. 그 소란 중에 고개를 돌려보니 강민정, 그 내연녀도 놀라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저기 있네 강민정. 너 내 남편이랑 바람났잖아. 거기 숨어있지 말고 이리 나와. 제가 외치자 사람들도 다 그 여자 쪽으로 쳐다봤고 그 여자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얼굴을 확 가리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그 여자 팔을 당겼습니다. 너지? 오라고! 미쳤어요? 놔요! 남편은 저를 밀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더니 내연녀를 챙기더라고요. 처형까지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내 동생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주제에 내가 못 올 때 왔냐? 나가라고요! 남편이 언니에게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직원에게 잡혀있던 저도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중에서 날아오르듯 남편 싸대기를 날렸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남편은 제 싸대기를 쳐맞아 날아가듯 자빠졌어요. 야, 이 쓰레기야. 직장 동료랑 바람 피는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데리고 만났다며? 니들이 인간이야? 사업 말아먹고 돈 말아먹고 사랑 부실도 못하는 거 그래도 남편이라고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취업까지 도와줬더니 그 직장에서 바람이나 피고 잘하는 짓이다. 그리고 저는 도망가려는 그 여자도 잡았습니다. 야, 너희는 강민정 맞지? 남편도 있고 애도 있으면서 이런 짓을 저질러? 저는 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 그 여자 뺨을 휘갈기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 여자도 소리를 지르며 놓으라고 오두방정을 떨더라고요. 저는 머리채 다 뜯어놓을 생각이었는데 남편도 일어나 저를 뜯어말리면서 밀더라고요. 그만 좀 하라고! 와이프 속이고 바람 폈을 땐 이 정도는 감수했어야지. 신나서 바람 필 땐 이런 거 생각 못했나 봐? 저도 진짜 미친 사람처럼 악을 질러댔고 옷이며 머리며 엉망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제발 여기서 그만하시라고 사정해서 어느 정도 분풀이가 됐다 싶었던 저는 언니랑 매장 밖으로 나갔어요. 그땐 제정신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나갈 때 보니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 매장 안뿐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까지 들어와서 구경을 온 것 같았죠. 언니는 씩씩대며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저를 데리고 겨우 밖으로 나가줬습니다. 언니 차에 올라탔는데 얼마나 흥분 상태였는지 손발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떨리더라고요. 언니는 들고 온 물도 주고 잘했다면서 그것들 개망신은 제대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가 결국 저질렀구나 싶기도 한데요. 솔직히 후회되는 건 아니고 속 시원했습니다. 그 전까진 뭔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우울했는데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걱정도 물론 되긴 했지만 시원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저는 그 길로 짐을 챙겼고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도 나가고 아예 안 만나주니까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드냐며 문자로만 난리를 쳐놨더라고요. 저는 네가 한 일이 그런 거라고 말하며 이혼할 거니까 소송 준비나 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그 일은 꽤 여파가 컸어요. 인터넷에도 제법 올라왔던 것 같고 지인이 그 후일담을 얘기해줬는데 당연하겠지만 본사까지 그 사실을 다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먹고 저지르긴 했지만 일이 꽤 커져서 좀 걱정도 됐었죠. 매장 안에서 난리를 친 거다 보니 혹시 본사 측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요구를 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하고요. 하지만 지인이 얘기해준 본사 측에서 내린 결정을 듣고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의 난동은 남편과 내연녀가 저지른 부정행위 때문에 촉발된 거고 직장 내에서의 외도를 저질러서 매장에서까지 문제를 일으킨 건 자기들 제품 브랜드 명예를 실추시킨 행동이라며 그것들에게 정직 1개월과 타드리점 대기 발령 처분까지 받았거든요. 그걸 듣는데 너무 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만 끝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결국 내연녀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든요. 저도 내연녀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연녀도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제가 저지른 짓 때문에 자기는 인사조치를 당한 거라고 하면서요. 게다가 그 사건의 여파가 컸던 만큼 내연녀의 남편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내연녀도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내연녀는 이혼하게 되고 인사조치까지 당하고 저한테 폭력까지 당했다며 저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소송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승소 패소를 떠나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꽤 큽니다. 그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악착같이 저를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하더라고요. 지가 바람 안 폈으면 될 일인데도요. 끝까지 참 뻔뻔한 여자다 싶었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법원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여자가 받은 인사조치는 제가 한 행동 때문이 아니고 그 여자 본인의 불륜 행위에 따른 근무 태만과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것으로 판결이 났다고요. 한마디로 네가 바람핀다고 일 똑바로 안 해서 받은 인사조치이기 때문에 저랑은 무관하다 그거죠. 인사조치에 대한 손배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건 인정이 됐습니다. 결국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어주긴 했어요. 물론 제가 그 여자 때리고 머리채 잡았을 땐 그 정도는 다 감수한 거였죠. 돈을 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제 생각보다는 벌금과 손해배상 금액이 적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손해볼 건 없었어요. 왜냐면 저 역시도 상간 위자료 소송으로 그 여자한테 2천만 원 위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천만 원 위자료 받고 깽값으로 1,000만 원 돌려준 셈이죠. 속 시원하게 복수하고 1,000만 원 번 셈이니 그 결과에 저는 만족했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저랑 이혼하고 저한테 위자료 물어준 건 물론이고 그 내연녀 남편 역시 저희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 내연녀 남편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요. 결과만 보면 잘 끝난 것 같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법원도 여러 번 가야 했고 그 여자도 저를 고소한 거다 보니 골머리도 아팠죠. 하지만 그때 제가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해선 후회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덜 억울할 것 같거든요. 남편은 소송 중간에도 저보고 지독하다고 그러더군요. 어떻게 이런 짓까지 벌이냐고 하면서요. 저도 그랬죠. 바람 피는 것들은 지능도 낮다더니 딱 네가 그 짝이네. 네가 그 여자랑 성실하게 일 잘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깽판 친 거야? 어떻게 너나 그 여자나 본인들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도 안 돌아보니? 내가 지독하다고? 지독해지게끔 만든 사람이 너야. 누구는 신나고 좋아서 그런 짓 했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짓까지 벌이는 사람 흔치 않아. 고마운 줄 알아. 그나마 내가 너네 매장 가서 깽판 친 걸로 끝난 게 고마운 줄 알고 그냥 위자료 물어주는 것만으로 끝난 게 고마운 줄 알라고. 막말로 그 여자 남편이 눈돌아서 당신 해할 수도 있었어. 자기 와이프랑 붙어먹고 거기에 애들까지 이용했다는데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못했겠어? 당신이나 그 여자나 운 좋은 줄 알고 미안한 마음이나 갖고 살아. 남편은 끝까지 지 잘못도 모르고 제가 너무한다는 소리만 하던데 솔직히 끝난 마당에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런 찌질이를 남편이라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게 한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저희 언니가 하는 와인 판매 매장에서 일을 도우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 어떤 남자도 만날 생각 없고 일 열심히 하고 아이 잘 키우며 그렇게 살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안 제 친구들은 혹시나 자기들도 그런 일 생기면 저보고 도와달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 생기면 나서서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 농담으로 얘기하고 지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때 전단지를 움켜쥐고 그 매장을 찾아가던 제 심정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상처받은 제 마음을 스스로 위로했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결과도 괜찮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아닌 좋은 일로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